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롯데가 건설 현장 작업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울경 건설 사업장 20곳 가운데 2곳만 빼고 모두 작업이 중단되는 건데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협력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대연 3구역 4,400세대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정률 17%로 공사가 한창 진행돼야 할 시기지만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공사는 중단됩니다. 지난해 8월 첫 섭을 뜬 중앙동 롯데타워도 사정은 마찬가지. 건물 골조 공사가 한창이지만 다음 주부터 공사가 중단됩니다. 롯데건설은 임직원 복지를 위해 공동 연차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가 기간은 휴일을 포함해 열흘입니다. 부산에서는 만덕 센텀 대심도공사, 한진시와의 부지 등 10개 사업장 가운데 북항 생활형 숙박시설 등 2곳을 제외하고 공사가 중단됩니다. 경남에서는 창원 사화지구 등 4곳의 공사가 중단되고 울산에서도 강동 리조트 등 6곳의 공사가 멈출 예정입니다. 롯데 측은 연말 임직원 복지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당장 협력업체들은 초비상입니다. 롯데 사업장의 부울경 협력업체만 줄잡아 100여 곳입니다. 하지만 일부 협력업체는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도 공사 중단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업체에서는 그런 소식 들은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 밖이라도 있는 거 어차피 우리 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기능공들의 인력들은 사실 한 달에 뭐 20일이나 25일씩 이렇게 하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또 다른 업체도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면 공사 흐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협력업체가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롯데 직원보다는 현장에 어쨌든 뭐 협력업체 직원들도 있지만 전체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원수가 적어도 몇십 배는 많을 건데. 롯데는 이번 작업 중단이 유동성 위기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작업 중단에 애꿎은 협력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화물차 기사가 철근에 맞아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년 8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요. 늦어지는 수사에 유족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 아래로 철근을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때 갑자기 수평을 잃은 철근이 작업을 돕던 화물차 운전기사를 덮칩니다. 쓰고 있던 안전모까지 날아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50대 운전기사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은 현장 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노동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노동청은 외주 운전기사도 노동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을 잃은 A씨 유족들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2년여 세월 동안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제 막 취업한 아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힘든 시기 다 지나시고 이제 조금 여유 생기셔서 놀러도 한번 가보자 하고 있었고 돈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다 메울 수 있겠습니까? 수사가 계속되는 사이 같은 현장에서는 또 다른 20대 청년이 출근 이틀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3년 가까이 됐지만 전체 140여 건 가운데 20% 정도만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제정 취지가 경영자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줄이자는 취지였거든요. 결국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지 2번, 3번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연화된 늑장 수사, 늑장 기소 속에 유족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30년 동안 위탁 운영돼 온 부산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 연장 결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재심의를 받게 됐는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법인 이름을 바꿨으니 기존 법인과 같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연장 운영을 결정했던 구청 직원들을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 YWCA가 30년 가까이 위탁 운영해왔습니다. 지난달 강서구는 YWCA의 위탁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참석한 위원들이 채점표에 사인도 하고 위원장으로 참여하신 부구청장께서
최종적으로 방망이를 두드리고 해서 내부적인 선정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한 달 만에 운영 기간을 다시 심의하겠다며 갑자기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강서구는 위탁 운영을 하던 법인이 바뀌었다며 첫 심의에서 반영된 자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YWCA는 단순히 법인명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지역 중심의 단체로 더욱 잘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법인이 아니라 동일한 안의 내용은 똑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같은 조직이다라고. 강서구는 종합사회복지관 1차 심의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도 다른 부서로 발령냈습니다. 정기 인사도 아니어서 뒷말이 나왔습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YWCA가 정치색을 띤 단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시 사회복지관협회는 강서구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협회 입장에서 기관 법인 자체가 이제 약자이다 보니까 기관도 그렇고 지자체 장애에 의해서 이런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적절하게 결정되는 부분들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시 사회복지관협회는 기존 심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협회 차원에서 공동 집회 등 대응을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환율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 부자재 수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업체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에 공장을 둔 금속 가공업체입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에 쓰이는 스테인리스 강판을 가공해 가전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 재료인 코일이 국제 시세에 연동되는 금속이다 보니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변동 폭이 이렇게 급등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율 차이에 대한 이제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단가를 올리면 가격 경쟁력을 잃어 고스란히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표면 연마제를 생산하는 부산의 한 업체입니다. 환율 급증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제조 원가가 올라가도 가격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장기 계약을 통해 약정된 단가로 납품하고 있는 유통구조 특성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류비 운임의 상승으로 비용 부담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들어 중동 전쟁 불안과 미 대선,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환율 급등에 따른 우려에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철강과 식품 등 원 부자재 수입 기업들이 환 차손과 영업이익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 부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원가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 그 애로를 좀 호소하는 기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환율 방어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구책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정책적 대안 마련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놓고 도의회와 교육청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도의회는 교육의 정치적 판단을 끌어들인다며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탄핵 이후 선거를 예상한 정치적 견제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소식은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안이 폐지된 이후 경남도 의회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69억까지 전액 삭감하자 박종훈 교육감이 직접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무슨 후속 조치를 하라는 말입니까? 당장 눈앞의 파당적 이익이나 정치적 감정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정치적 편향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도의회가 정치적 판단을 교육에 끌고 왔다는 겁니다.
반면 도의회는 박교육감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오히려 박경우 교육감이 훨씬 더 정치색을 띠고 지금 본인의 정치를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교육청의 대립은 우리 아이들한테 오히려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충돌이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교육감에 대한 견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즉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 강사를 통한 박 교육감 홍보 기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있을 차기 지방선거에 그것도 야권의 유력 후보인 박 교육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남도의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 교육감의 비판을 다시 반박하겠다 밝힌 가운데 이러한 충돌 양상이 교육을 위한 행정인지 정치적 판단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참여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경남 비상행동은 오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유감 입장을 표명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홍남표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유감 입장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와 포크 등을 유명 커피 브랜드 제품으로 위조하고 정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유통한 혐의로 판매업자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텀블러와 포크, 수저 등에 가짜 스타벅스 상표를 새긴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13억 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주거래은행 선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지역은행이 불리한 조건에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5년 동안 13조 원이 넘는 예산을 관리하는 주거래은행 선정 절차 가운데 지역의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이 낮고 정량적 평가 항목 부분은 시중은행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며 지역 상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동군이 하동한국병원의 의료면허 대여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동군은 해당 병원이 의사 5명과 간호사 40명의 면허증 사본을 통해 100병상 규모로 확충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료 인력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면허 대여 정황이 판단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종일 춥겠는데요. 내일 아침 부산의 기온 0도,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4도 선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부산과 창원, 김해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계속 건조한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는 눈이나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6도, 거창과 함양 3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함안은 영하 5도 선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과 함안 6도, 거제와 밀양 5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0도, 김해와 양산은 영하 1도를 보이겠고요. 부산권 한낮 기온은 모두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고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